부산대학교 명예교수 임정덕입니다. 제가 작년에 K속도 한국 경쟁력의 뿌리라는 책을 낸 바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잘못 생각했던, 예를 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대충대충 일하는 어떤 이런 속성이 조금 결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 또는 비하감 같은 것이 없어지고, 아니야, 이 빠름이 한국인의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고, 이 빠름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더 발전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이 책은 9개의 장으로,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속도의 정의가 나오는데요. 속도는 어느 경우에나 변화와 발전의 다른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모든 생활 분야 또는 학문 분야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또 적용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했는가를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나 우리 시민들은 현장에서 잘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속도라는 것은 항상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남이 더 빠르면 우리는 사실은 느린 민족이 되고 느린 경제와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대한민국 또는 한국이 그동안에 짧은 시간 동안에 얼마나 빠르게 변화해 왔는가를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증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경영에서, 경제에서 속도가 나타나야 되는데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 속도에서 또 우리가 깜짝 놀랄 일 중에 하나가 소위 한류입니다. 대한민국은요, 지난 20세기까지는요, 문화적으로도 매우 후진국이었거든요. 그런데 21세기 들어와서 지금 세계의 모든 나라나 세계인들이 한국 문화, 특별히 한류,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K-팝, 이런 것들에 열광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점차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21세기 들어와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폭발적으로 인기가 상승한 겁니다. 그게 막바로 한국 속도의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당연히 물어야 될 것은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한국 사람들이 또는 한국이 이런 속도를 가지게 됐느냐 하는 것을 따져볼 수밖에 없고 물어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럼 한국인은 인종적으로 좀 외국인과 다른가, 또는 한국인의 어떤 지능이나 또는 심성이 다른 외국인과 비교했을 때 다른가 하는 물음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요, 한국인은 확실히 다른 외국 사람보다, 외국인들보다 다르다 하는 것을 증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나라 사람들도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속도 또는 속성을 자기들이 배우거나 수입하거나 따라해서 하면은 한국이 그동안에 이루었던 이런 급속한 성장,
이룰 수 있을 건가 하는 질문을 또는 의문을 당연히 가지게 되는 거고, 또 그것은 모든 후진국 또는 개발도상국의 국민들이나 정치인들이 바람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속도를 이루기 위해서는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의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돼야 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이 세상 모든 일은 상대적입니다. 너무 빠르면 그에 따르는 부작용과 역작용도 동시에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 사회, 우리 한국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 앞으로 100년 또는 그 이후에는 한국이 소멸될지도 모른다는 엄청난 과제, 어려움이 닥쳐 있는데, 그것은 너무나 빠른 출생률 감소와 인구 감소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빠름 때문에 나타나는 부작용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좀 살펴보고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조금 더 속도를 조절해 가면서 좋은 점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 만사는요, 또 좋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나옵니다. 사실은요,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빠른 속도를 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뒀다면요, 아마 한국은 지금보다 훨씬 더 빨리 성장 발전하고요, 뭐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미 세계 G2가 아닌 G3에 진입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이 사회라는 것은요, 항상 혜택을 보는 자와 받지 못하는 자 간의 갈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빠른 자와 느린 자 간의 어떤 그 모순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빠름을 견제하거나 또는 억제시키려는 요인이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당연히 그렇다면은 우리가 우리의 장점인 속도를 살리고 또 이런 또 부작용이나 이런 것을 완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속도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게 결론을 겸한 마지막 우리의 검토사항이 되고요. 미리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가진 경쟁력인 속도를 앞으로도 계속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되, 이제는 안전한 속도, 믿을 수 있는 속도,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속도로 만들자 하는 것이 저희 주장입니다. 한국이 매우 특별한 나라다라는 것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1960년, 70년대에는요, 한국은 공식적으로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의 하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요, 아프리카에 있는 가나보다도 국민소득이 낮은 나라였고요, 지금 아시아에서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의 국민소득보다 2분의 1이 안 되는 정도 수준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다른 통계를 가져올 것도 없이 세계에서 가장 못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한 세대 또는 약 반세기 이내에요, 이렇게 지지로도 못 살던 나라가 지금 명실공히 세계 선진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이것은요, 세계 역사상 아니면 더 거창하게 얘기해서 인류 역사상에 이런 예가 없습니다. 2차 대전 후에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웅크타드, 나이 든 세대는 유엔 개발 계획이라는 우리 한국의 초창기에, 대한민국의 초창기에
참 중요한 원조기관이었던 유엔 개발 계획에서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선진국으로 분류를 달리한 세계 유일의 나라입니다. 지금 유니세프의 모금액의 세계 제4위에 있습니다. 또 하나 더 강조해서 알려드릴 사실은요, 세계의 모든 후진국 또는 개발도상국, 중진국들이 바라마지 않는 것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업화는 잘 돼 있대 민주화가 잘 안 돼 있는 나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민주화는 돼 있대 산업화는 잘 안 돼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민주화는 어느 정도 돼 있지만은 산업화가 잘 안 돼서 여전히 고통받는 나라가 인도와 같은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산업화는 어느 정도 돼 있지만은 민주화가 잘 안 돼 있어서 또 다른 측면에서의 고통과 불만이 있는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입니다. 여러분 잘 경험하셨다시피 우리 한국은 딱 30년 또는 한 세대 이내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유일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한국이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 예를 마지막으로 들어보면요, 지금 어떤 기관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요,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MZ 세대들이요, 가장 가고 싶은 또는 방문하고 싶은 나라의 첫 번째가 한국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한국은 변화하고 달라졌는데 우리 구성원들이 그것을 제대로 알고 인식하고 또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